친노 친문 그룹에서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집단 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대표 물러나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서슴없이 지금 하려고 막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철희 전 의원이 이재명은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또 뭐 추석을 지냈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저께 낮에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슬슬 시동 걸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31명의 그 하위 20%, 10% 그 받은 분들 의정 활동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점수를 받은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친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친문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현역 중에서 몰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재명 친명 꽂기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대로 볼 수도 없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역구에서는 이 이제 이른바 점수를 내기 위한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 돌리는 데서 특정 그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회사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빼놓고 친명에서 내리꽂기 해당이 되는 뭐 이런 분들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이를테면 친문 청와대 출신들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준비하는 이유가 성적표를 줬는데 성적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조작된 성적표를 니들이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단 행동에 나서려고 하고 집단 행동에 나서도 여론들이 상당히 움직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곧 그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친문그룹에서는 이거는 비선 공천이다, 뭐 마쿠 공천이다, 혹은 이재명 사당화 공천이다, 혹은 조작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차곡차곡 나날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의 출발점은 문학진 의원의 폭로에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문학진 의원 폭로한 거나 지금 홍영표 의원 폭로한 게 똑같아요. 그 당의 공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문학진 의원이 처음 얘기했고 홍영표 의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어젠가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불만이에요로 모인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당을 장악해서 이런 조작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여론조사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번에 민주당 여론조사 기간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대표가 하나는 법인명의 하나 개인명의로 해가지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장부터 쭉 인연을 맺어온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에 그대로 와서 다시 민주당 공천 관련된 여론조사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성남시장에서부터 인연을 맺고 또 발주를 하고 수익을 냈던 그런 특수관계 여론조사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재명의 뜻과 이재명의 어떤 그 바람을 여론조사에 그대로 녹여야 되지 않았을까. 아주 매끄럽게 날리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 컷오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일단 공개 활동을 가능한 선에서는 이한주 전 경기원장, 즉 이재명과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원장을 일종의 비선의 총책으로 세워두고 거기에서 각종 여론조사 같은 단체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 조직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비선은 누구냐?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 정진상이 대포폰을 써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에 김현지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현지는 성남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데리고 들어갔던 이를테면은 배소연, 김현지, 정진상, 뭐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성남시 를 장악했었던 일종의 비선 조직이라고 불리면서 직책도 줬었잖아요. 이른바 2층 사람들이죠. 2층 맞습니다. 사람들. 2층 사람들을 불렸던 김현지, 정진상 이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이한주 전 경기원장이 여러 사람들 친명계 이런 사람들 후원회장을 하면서 큰 그림을 짜가고 있고 뒷단에서는 정진상과 김현지가 움직이고 있다. 네. 뭘 기구로 여론조사 기구를 여론조사 툴을 여론조사 숫자를 갖고 맞습니다. 보세요. 당신 숫자 적게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인 거죠. 그 네. 지금 이게 점수가 나온 다음에 네. 점수가 왜 이렇게 나왔지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 여론조사 점수를 내기 위한 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한 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지역활동 수행 평가.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163명의 그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중에서 지역활동 수행 평가를 하려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역마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 회사가 4곳입니다. 그 4곳인데 그중에 리서치 DNA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2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일종의 친위 그룹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고 있습니다. 민주당처럼 큰 그 당에서 네. 저렇게 솔직히 말하면 듣보잡 같은 업체를 성남에서 활동을 했었던 성남이 본거지인 네. 저런 작은 업체를 2개나 집어넣은 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하나는 마감 날짜가 지나고 나서 들어갔다. 그렇죠. 이런 그게 지금 의혹도 있어요. 그 저게 회사가 지금 리서치 DNA죠. 네네.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이준우 기획에 말씀하셨듯이 저 리서치 DNA는 어쨌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네. 그 리서치 DNA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평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란된 것 중 하나가 그 은밀하게 그 조사한 회사가 누구냐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또 한국 인텔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네. 그 사실상 같은 회사였고 그렇죠. 아까 대표가 같은 거라는 네,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뭐 했네 봤더니 뭐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보고서 2013년 12월이면은 네. 저때가 이재명 대표가 첫 성남시장을 해가지고 2014년에 이제 재선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첫 성남시장으로서의 첫 그 얼마나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만들었던 업체예요. 네. 그렇다면 성남시장 초선 시장이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을 수밖에 없지 않으라고 생각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충분히 있죠. 합리적 의심할 예. 수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 아까 우리 이준우 기획위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죠. 예.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럼 이 회사가 뭐지? 네.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난 대선 앞두고 있을 때 네. TBS 교통방송 네네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발표했던 회사예요. 예. KSOI. 그 회사예요? 그 회사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있구나. 이게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이제 현역 의원들 평가를 담당을 한 네. 이제 4개 여론조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회사의 장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 경기도 연구원. 예, 전 경기연구원 아까 이한주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한주 네, 네. 경기연구원장. 네. 그, 원장이었죠. 예, 경기연구원 부원장을 네. 했던 이분이 그 KSOI 컨설팅 본부에 현재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형철 씨가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 컨설팅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그 성적표를 네.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각하다. 재밌네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네. 문제를 제기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장영철 씨 우리가 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분이 그냥 뭐 경기도 뭐 들어갔다 네. 이런 게 이제 아니라 네. 사실은 이분이 옛날 부산시에서 정책 수석 보좌관실에서 네. 정책 수석으로 근무했었어요. 부산시에서 예.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로 옮겼군요. 네, 부산시로. 네. 오고돈 이제 캠프에 합류를 했었는가 봐요. 예, 예. 오거돈. 네, 오고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네. 정책 수석으로 왔거든요. 네. 정책 수석이 상당히 높은 급이에요. 아마 2급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예, 예. 2급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오고돈의 모든 거를 네. 주변에서 네. 문고리 역할을 하면서 모든 걸 아. 조정하고 전달하고 네. 이랬던 분이신데 이분이 왜 우리가 좀 주목을 예. 했냐면은 오고돈 그 성추행 사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그쵸. 거예요. 예. 그 여 직원을 이제 건드린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이게 나중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밝혀지지 않고 네.
그때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이후에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건은 훨씬 전에 맞아요. 발생했어요. 네, 발생부터 그러니까. 그 공론화까지 엄청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렸어요. 시간 많이 걸렸죠. 네. 그럼 이걸 누군가가 억지로 이걸 눌렀을 거다. 네. 왜냐하면 그 여자분은 이거 피해를 막 여러 군데 알고 싶어하고 네. 상담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때 이걸 눌렀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장현철 씨입니다. 아. 예. 정책 수석으로 있으면서 네. 오전에 아마 예. 지시나 지시를 받았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선거 이후에 네. 적어도 나올 수 있도록 네가 좀 가서 네. 설득을 해달라라고 해서 피해 여성 직원을 만나서 네. 설득하고 뭐 좀 때로는 협박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결국 선거 전에 이제 터지지 않게. 터지지 않게 눌렀고 나중에 선거 이후에 발표를 했던 그 장본인인데 결국은 장현철 씨가 그렇게 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네. 부산 민심을 왜곡시켰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선거 끝난 다음에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거 도중에 있는 네네. 그대로 사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이 문제가 터졌다. 네. 시장에 성추행 문제가 터졌다 하면은 부산 시민의 선거 민심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그렇죠. 거예요. 총선에 영향이 미쳤겠네요. 그렇죠. 엄청 미쳤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누름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여론을 자기가 왜곡시켜버렸죠.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왜곡의 리스크와 왜곡을 왜곡 누를 수 전문가예요. 있는. 네. 근데 여기 여론조사 기가 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조작하는데 경험이 네. 있으신 분이 예. 여론조사 기관에 왔다. 그럼 아. 여기서 뭘 하겠어요? 민주당에서 아마 영업부장으로 뛰고 있으면서 네. 필요한 것들 주문받아가지고 뭘 만들어줄까.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가능성이 아. 높은 거죠. 네, 그건 거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장영철 좀 네.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이력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 밑에서 공공 갈등 조정관을 지냈고 그러다가 아까 말한 거 부산시로 갔고 그러다 부산시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네. 보니까 사퇴할 때 보니까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그 폭로 시기를 이렇게 조정했죠. 해서 사퇴를 하고 이 사람을 누가 받아줬느냐? 다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경기연구원 부원장으로 받아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또 저기에 가 있지 않습니까? KSOI라는 네, 이제 네. 여론조사 회사.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그 이 민주당의 용역을 맡는 회사가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짜고 친다는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지금 거고 이분 또 어디 살고 계실까요? 장영철 씨. 집에 살고 있고. 집에 살고 계시죠. 이 사람 대장동 삽니다. 그래요? 대장동 살고요. 기사를 지금 찾아보니까 대장동. 화천대유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대장동 화천대유 아파트 나왔을 때 네네네. 이재명 캠프 사람들도 분양 받았다. 맞아요. 그렇죠. 그 정진상도 거기 살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정진상과 장영철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네, 찾아놨는데 화천대유. 판교 대장동 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단지에 그 같이 분양을 받은 겁니다. 푸르지오 1단지에 산다고요? 일단은 지금 정진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진상 나와 있는데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제한적인데 네. 그 안에 장현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릅니다. 물론 모릅니다. 같은 예. 단지에 살고 있으면 접촉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접촉하기가? 아니 이게 또 최신해진 제일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네. 집에서 인터폰으로 다른 네. 세대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도 가능하죠. 핸드폰 통화기로 안 남기고. 예, 그리고 그러면 가택연금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진상은 지금 이를테면 이재명을 만나는 거 이런 거는 이제는 못 불허되지만 만나죠. 네. 예. 못 관계자, 만나지만 사건 관계자. 장현철은 지금 사건 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예. 그러면은 지역 그 아파트에 요새는 막 헬스클럽도 있고 네, 카페도 있고 맞죠. 다 있잖아요. 커뮤니티 우연히 마주칠 수도 커뮤니티도 있겠네. 있고요. 예, 예. 우연히 마주칠 수도 우연히 있겠네. 맞으실 수 있잖아요. 예, 아이고 수박들이 이번 선거에 다 이렇게 나와서 되면 어떡하죠? 라고 헬스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박을 까부숴야 저 이거는 되는데. 이제 추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 사이에 네. 장영철 씨나 정진상 씨나 누가 이사 갔을 수도 아파트 있겠죠? 대장동 네, 아파트 네. 팔고 왜냐하면 7억에 분양 받았는데 지금 15억 뭐 2022년 네. 15억까지 갔으니까 네. 팔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이상해요. 이거 진짜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이 지역은 정말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정진상은 지금 보석 상태로 나와서 전자발찌 차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치, 사람들 위치 만나는 추적. 예. 위치 추적할 거고 사람들 만나는 거 제한돼 있지만 과연 그럼 아무도 못 만나게 할 것이냐? 이게 가택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집 안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분명히 다닐 거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없는가? 또 이게 성남 인력, 성남 뭐 경기도
라인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게 김현지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현지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도망갔을 때 김현지 집에 숨어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좀 들은 게. 그래서 김현지 씨는 사실은 이재명 씨의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김현지가 너무나 공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신문 기사로 지금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학진 의원이 그 경기도 팀 아니야? 자기가 그 4명의 예비 후보들 중에서 문학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광주에서 3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서 문세표라는 별명까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문세표라는 지난 직전 선거에 3표 차이로 떨어졌는데 여론조사 예비조사에 내가 꼴찌라고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져본 게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참 되게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하네.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 되면은 다들 홍영표 의원 방에 모여가지고 이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진상 씨의 경우에는 사건 관련,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그 다음에 참고인, 재판 증인,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 금지, 통화 금지, 문자 메시지 금지, SNS 금지,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말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누가 감시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